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보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오늘의 교훈 보이시나요? 네, 봤습니다. 네,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저희가 하면 민망하니까요. 네, 보조개 여신 컴백. 네, 제가 화요일까지만 정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보조개 여신으로 컴백했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현덕쌤과 함께 일단 먼저 오늘장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또 어렵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도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보조개 여신 하니까는 네. 계속 보조개만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자, 어쨌든 지금 지표를 봐주시죠. 네, 지표 보시면 점점 좋아지는 지표들.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사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환율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안정을 찾을 거라 보여지는데 어쨌든 오늘 그 일본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리 동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엔화와 위안화가 급등하면서 우리 환율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막판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정리가 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 메타 플랫폼이 그래도 좀 실적은 좀 괜찮은 실적 발표했고요. 실적보다는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제 1일 활성화 사용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시간에도 18% 급등이 나왔고, 요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중국의 신규 확진자인데 이게 확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중요한 건 내일의 애플 실질 관건인데 요거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메타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메타가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실적도 안 좋았지만 가장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바로 요때인데 1일 활성화 사용자가 이제 100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 요때부터 보시면 뭐 거의 반토막 나 있는 반토막 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고점들이 반토막 났고요. 이때부터 거의 뭐 한 60% 70%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충분히 이제 좀 많이 빠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100만 명 감소했고요. 어제 이제 오늘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발표한 게 3천만 명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1일 활성화 사용자 숫자가 19억 6천만 명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19억 4천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100만 명 감소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3천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18% 표시해놨거든요. 여기 와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18% 급등 출발해서 더 올라갈지 뭐 빠질지 좀 내일 아침까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저점을 확인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성장주가 메타 때문에 무너진 거기 때문에 시간에서 18% 급등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어쨌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시로 나와주고 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환율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추가적인 힘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 힘이 없는 상황인데 환율은 좀 충분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때 됐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를 더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신규 확진자를 차트로 좀 나온 건데요.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3만 명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거 보면은 11,300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준 것이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진자가 급증했다가 이제 상하이 봉쇄하고 베이징 막 부은 봉쇄 들어가면서 지금 확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다 하더라도 확연히 쭉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하이가 이 락다운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하락 원인의 가장 큰 게 바로 중국의 어떤 이 코로나 확진자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표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단은 중국이 좀 봉쇄가 완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할 애플 실적인데 애플의 공급망이 대부분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폭스콘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지금 애플 실적 우려감이 있는 건데 아마 애플 실적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시장에서 안 좋게 보던 것보다 좀만 더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중국 공장에 대해서 어떤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온다 한다면은 내일 애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어떤 어닝 정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난 분기와는 달리 메타 플랫폼이 그래도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은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제가 이번 주에 전략 후강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전략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후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괴롭혔던 악재 중 하나가 중국 봉쇄 조치였는데 이게 네. 좀 완화되고 또 애플의 실적이 좀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전약 후강의 시장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일단 우리 현덕 매니저님 공략주 알아보기에 앞서서 리뷰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GSE 4월 20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한 네.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꽤 괜찮은 수익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어제 상한가가 6,990원이었는데 제가 목표가를 7,000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현재도 11%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도 흐름은 왔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이제 지금 폴란드하고 이제 그 불가리아인가요? 그쪽에 가스 중단했는데 추가 중단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다라고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NPC였는데 맞아요.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이야기 드렸었죠. 충분한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유럽에서 그 폐배터리를 써야 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올라간 것인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폐배터리 관련이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시면 일성건설 오늘 그 가덕도 관련해서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일성건설이 이제 그 내일이나 일단은 주말 안에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나옵니다. 그 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수혜주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가다 말았습니다만은 내일까지도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주 초까지만 한번 들고 있는다면 꽤 괜찮은 수익 나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성건설 보유전략 말씀드리면서 오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 하나 또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로 굉장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지 일단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부터 열어보나요? 네, 키워드를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제약사의 깜짝 실적입니다. 음. 깜짝 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인가 봐요. 원래 바이오는 실적 잘 안 나오고 그나마 실적 나오는 게 제약사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오미크론이 안 걸리신 분이 아마 주위 없을 정도로 많이 걸리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집단 면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감기약이라든가 뭐 어떤 그 거담제라든가 좀 매출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좀 내용을 좀 보시면 오미크론 급증하자 감기약이 불편하게 팔렸다. 뭐 콜데어 이런 것들은 약국가면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1분기 제약사의 실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면서 뭐 일반 의약품이나 이 종합감기약, 그다음에 진내거담제 등의 수요가 대폭 늘었다. 그래서 일단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뭐 감기약 품절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구하기 어려웠었고요. 이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일반 의약품 매출이 급증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1분기를 넘어서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각 제약사의 공장을 보면은 풀가동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오미크론이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종식으로 간다고 합니다만은 또 새로운 오미크론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해서 이런 그 일반 의약품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A 제약사 같은 경우는 호흡기 매출이 뭐 폭증하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적이 정말로 늘어난 이 제약사 하나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엄청나게 감기약 많이들 사러 다니시고 저도 그 네. 깜짝 매출, 깜짝 실적에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 혹시 코로나 싶은데 걸리셨었나요? 전 아직 안 걸렸어요. 아, 그럼 아직 기억 못했네요. 네, 하지만 네. 감기약은 잔뜩 구비를 살았으니까. 해놨거든요. 네. 네, 깜짝 실적에 제가 조금 기여를 했는데 어떤 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JW 중해제약입니다. 일단 지금 종합감기약이 뭐 잘 팔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 종합감기약 중에서 화콜이라는 거를 이제 중해제약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2022년 이번 연도 매출이 약 7천억 보고 있는 거고요. 이익이 지금 705억 전망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리바로라는 그 고지혈증 치료제의 매출이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리바로의 원료 내재와 대량 생산으로 지금 마진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JW1601이라는 아토피 치료제가 이제 연말 이상 완료가 되면서 그 마일스톤까지 200억 좀 유입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바로 리바루가 그 가장 핵심인 것인데
이게 그 고지혈증 치료제에서 이제 그 부작용 위험이 가장 낮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팍스로비드 좀 들어보셨죠? 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인데 이 팍스로비드하고 병용이 가능한 극소수의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용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확골하게 가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를 좀 보면은 제가 그 준비한 차트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서 보시면 시장 규모 추이가 지금 2020년도까지도 많이 올라섰는데 작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팍스로비드 병용재료까지 쓰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액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국내 여행 수액제 같은 경우도 지금 리오프닝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적도 좋지만은 앞으로의 실적도 좋은 제약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매물을 소화를 하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좀 좁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로 보시면은 이 3만 원대에서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 소화가 다 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3만 5천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저평가된 제약사다라고 JW 중외제약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를 3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 키워드를 남겨주셨을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자원의 무기화. 네. 굉장히 고차원적인 키워드예요. 요새 그 곡물 관련주 올라가는 거 보고 맞아요. 내가 왜 저걸 못 샀지 하는 분들 되게 걸. 많으실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종목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바로 곡물 같은 경우도 이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냉전 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원의 무기화가 심화될 것이다. 뭐 곡물부터 뭐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무기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냉전 체제가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 권위주의 국가면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거든요. 거기랑 이제 신냉전 체제가 지금 다가온다는 건데. 대립할 게 뭐냐면 이제 그 에너지와 식량 갖고 어떤 무기가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일단은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난이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에너지와 광물, 식량이 그 신냉전 체제 하에서 어떤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죠. 지금 실내로 보더라도 지금 그 러시아에서 이제 서방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대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곡물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는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게 또 무기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가 아니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뭐냐면 밀 자금률이 0.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네. 이거를 이제 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부도 이런 어떤 곡물가 급등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지금 뭐 최근에 곡물, 식품, 뭐 수산 이런 종목 다 급등했는데 맞아요. 실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하나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원의 무기화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종목 공개 바로 도와주실게요. 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는요, 바로 바이오 FDNC입니다. 네. 신규 상장주라서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식물 세포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물 세포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는 식물 세포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북극에서 자생하는 그 멸종 위기의 식물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생소하죠. 일단은 국내 이 식물 기초과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미래 식량 자원 확보에도 큰 기여할 것이다. 이게 북극이 상당히 환경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서 생존이면 북극 식물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북극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권의 온도하고 이 자외선도 상당히 많고요. 이 백야현상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극한 생육 환경인데,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들 연구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자원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 자원의 보존 가능이라고 해서 식량과 에너지 등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특정 물질만을 생산하는 색포만을 선택적으로 배양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떤 식량 전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정보들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수급이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신규 상장주가 한 달 뒤에 이제 보해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요 날이 한 달 되는 날이었는데 그 오보행 이슈가 지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곡물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때 급등한 거고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전고점이었던 28,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었던 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바이오 FDNC였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짧아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셔요. 우리 현덕쌤 인사이트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지금 시장이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잘하시면은 손실난 거 금방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바로 오늘 이제 9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오늘 9시 반부터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던가 아니면 MB인골드 홈페이지로 오늘 밤 9시 반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